만약 다이어트 비만 치료, 요즘은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비만 치료제가 진짜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하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뚝은 어디서 오는 건지, 도대체 이 뚝 유전자는 뭔지 이 개발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연구 단계라고 그래요. 연구 단계. 그럼 연구 단계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뚱 치료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비만은 어디서 오는지, 어떤 게 효과가 있을 건지 여러 가지 대체안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연구 단계에 이 연구한다고 바로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바로 돈 못 벌죠.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들은 일반적으로 연구비라고 해서 그냥 비용 처리해요. 어렵지 않죠? 실무에서는 그 제약회사들이 이런 것까지 막무가내로 자산 잡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건 너무 티가 나잖아요. 당장 돈 버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직접적으로 매칭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비용 처리한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연구 단계 하다가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혈압 치료제의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사람 몸에 넣으면 이 배부르다는 호르몬이 13시간 동안 지속된대. 방향성을 정했죠. 그 방향성을 정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상업화 개시라고 합니다. 그럼 상업화가 개시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방향성을 정해서 약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돈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개발 단계라고 해요. 실무였으면 요 개발 단계라는 게 결국 사람 몸에 임상 실험 해보는 거예요. 사람 몸에 약을 넣어보는 걸 얘기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 단계 같은 경우엔 사람 몸에 약을 넣어놓다 보면 약을 넣으면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약을 넣다 보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 개발 단계에서 중간에 실패해서 자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내가 돈 버는 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자산 잡아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통 자산의 인식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에 성공하거나 이런 시점에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상개발비, 그냥 매년 발생하는 개발비예요 해서 경상개발비라는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생한 지출들은 다 비용 처리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진짜로 본격적인 생산 단계, 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서 수익을 내기 시작한대. 그 생산 단계 이전에 지출한 금액들, 요 금액만 우리가 뭘로 봐요? 요 금액만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본다고요. 실무에서는 뭐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어디까지를 개발비로 볼 건지, 경상개발비 중에서 일부를 회사는 자산으로 막 잡고 싶어 한다고요. 되게 힘들어요.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바이오 업종 감사 갔었는데 이거 자꾸 자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산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돈 나올 때랑 멀어서 자산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자산 잡아야 된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이해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회사님 이해 안 되실 것 같으면 제가 저희 회사 기술팀장님 불러드릴 테니까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좋죠 그랬어요. 그때 회사 기술팀장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막 자기들의 약의 기술력의 우수성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그런 거 모르겠고 이게 성공해야 자산 잡지 지금 아직 성공도 안 했는데 자산 어떻게 잡아요? 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기술팀장님이 회계사님 죄송한데 혹시 문과인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문과죠?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박 빡쳤던 기억이 나요. 아니 이 문과랑 이과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볼 때 지금 돈 못 벌 것 같다는데.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요 금액을 얼마로 볼 건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하나 더. 그럼 실제로 개발비,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해서 개발비라는 자산을 잡게 됐어요. 요 사이에 발생한 지출들을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잡는데 요 자산 잡으려고 여태까지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비용 처리했던 거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안 돼요. 자산 처리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산 잡을 수 있다 하고 이제 약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선 자산으로 잡을 수 없어요. 이게 실무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연구 단계에서 한 10,000개의 아이템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다가 임상시험 가면 10,000개 중에서 진짜 뻥안 치고 한 3개 정도 남거든요. 3개? 이 3개에서 약이
한 개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 연구 단계에서 들어간 지출이나 경상 개발비로 들어간 지출을 보면 실제로 얘랑 매칭이 안 된다고요. 매칭이 되는 애들도 있지만 매칭이 안 되는 애들도 많아요. 다른 말로 여기서 발생한 지출들이 얘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지출들은 여기에 넣어주질 않는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개발비가 되면 생산 단계에 들어가면 얘는 자산을 받다가 생산 단계 때부터 삼각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또 우리 모두 있다고 했습니까? 아, 약을 만들면 우리 약 성분만 알면 다른 데서 요거 약 베껴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돈 들였는데 우리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산업재산권에 등록한다고요. 우리가 약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5년 동안은 나만 팔 수 있게 해줘. 다른 애들은 카피약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등록해버리는 걸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모두 생길 수 있어요. 산업재산권도 생길 수 있어요. 특허를 신청해 놓는다고요. 산업재산권. 그럼 이 산업재산권도 자산으로 보는데 결국 요거 하나 취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돈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거를 얘로 대체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개발비를 얘로 대체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뭐가 얘와 연관되어 있는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는 거지 얘 금액을 얘로 대체시키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실제로 뭐만 들어가겠어요? 변리사 비용 정도만 들어간다고요. 변호사 비용이나. 실제로 이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해 돈 내는 비용 정도만 산업재산권의 취득 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사용 단계가 시작되면 삼각해 주겠죠. 어렵지 않죠?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이게 답니다.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이게 다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리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나오는데요. 좀 읽어보면 연구 단계 프로젝트를 위한 지출이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언제부터 유입될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 자산의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국제회계 기준은 여기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해서 각각을 회계 처리 한번 해보라고 했다고요. 넘겨보시면 네. 그래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 나오는데 저희 교재 맨 밑에 보시면 연구 단계에 들어가는 애들은 발생 시점에 지출을 다 비용 처리하고요. 개발 단계에 들어가는 애들은 자산의 인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다 비용, 인신요건을 충족한 이후엔 자산 잡는다 나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러면 여기 표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기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례인데 실제로 옛날에는 저희 시험들이 이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한 다음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구하시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 얘네들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쵸? 뭐 사례라니까 이걸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중급회계 가서 자세히 할 거니까 학교 시험을 목적으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그다음 최종 선택 여러 가지 대체안 중에서 최종 선택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이 연구 단계는 시제품, 모형, 그쵸? 지명, 공고, 금형, 주형 여기까지. 그다음에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 예를 들어서 수소차를 개발했으면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깔고 수소차를 만들기 전에 미니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로 수소차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자동차 생산하기 전에 미니 라인 같은 거 한번 깔아본다고요. 그게 예요.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여기까지. 지금 제가 표시한 요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요것들은 요 정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런 활동이 나오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활동이니까 연구비로 비용 처리 시켜야 되겠구나. 여기 요구 단계에서 나온 것들은 이게 개발 단계에서 나온 거니까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상개발비로 자산 처리하고 개발 단계긴 한데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아직은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요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 교재 보시면 자산의 인식 요건 6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자산의 인식 요건 6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중급회계에서 배우시면 돼요. 사실 중급회계에서도 강사들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세무사 2차 시험에 이 6가지를 한번 쓰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2차 때 보시면 되니까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계속 좀 얘기를 정리해보죠. 계속 좀 얘기를 정리해보면 그 다음 페이지 377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은 좀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얘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특정 지출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였다면 이후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거의 비용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소급하여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인식할 수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유는 뭐라고? 합리적으로 매칭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밑에 또 다음 문단 볼게요. 개발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 무형자산을 취득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취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및 등록과 관련된 지급한 대가는 무형자산인 개발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개의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으로 인식한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한번 재미를 얘기해 볼게요. 어떤 제약회사는 약개발을 자기 스스로 많이 해. 그리고 또 어떤 제약회사는 약개발 안 하고 외국에서 그냥 라이센스 같은 거 빌려온대. 그럼 그걸 재무제표만 봐도 알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스스로 약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외국에서 라이센스, 약 기술력 같은 거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냥 약만 파는 회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에서 산업재산권 대비 개발비 금액이 확 크면 실제로 자기들이 약을 직접 개발하는 거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발비보다 산업재산권이 더 크면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에요? 약을 외국에서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스스로 지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약 기술력 개발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요거 두 개 크게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맞고요. 378페이지 보시면 요거 그림 나와 있는데 이거 어렵게 무슨 그림 이렇게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요 그림보단 요 그림이 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요.